이종섭이 오늘 기사가 나왔는데 어저께 입장문이 나왔죠. 야, 이종섭 이건 거의 양심 고백이죠. 나는 지시하지 않았다. 대박입니다. 이거는 윤석열 진짜로 그냥 빈소리가 아니고 이거는 진짜 윤석열 잘못하면은 진짜로 바로 탄핵할 수 있는 정말 사건이거든요. 이 보통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 최상병 수사 외압 그 일지를 다시 한번 좀 볼게요. 우선 작년 7월 19일 날 최상병이 실종자를 수색하다가 사실 일병이죠. 일병인데 순직한 다음에 상병으로 된 거죠. 당시는 일병이었는데 최일병이 실종자 수색하다가 안전장비 하나 없이 결국 순직을 했죠.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수사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군대에서 수사를 못 해요. 군대에서 사망사고가 나면 이번에 법이 바뀌어가지고 무조건 경찰로 넘어갑니다. 경찰로 넘어가는데 경찰들이 군 사정을 모르니까 바로 할 수가 없으니까 군 안에서 기본적인 것들을 좀 정리해가지고 그 내용을 경찰한테 이첩을 하면 그 내용을 가지고 경찰이 수사를 하는 거거든요.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은 수사한 게 아니에요. 사실 수사한 게 아니고 전반적인 것들을 경찰들이 상황을 잘 모르니까 경찰들이 수사할 수 있도록 그 기본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이첩을 하는 거야 그냥. 근데 이첩을 할 때 어떻게 이첩을 했냐면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여기가 핵심이죠, 를 비롯해 가지고 그 지도부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어 보인다, 그거 참고해라 해가지고 그렇게 경찰 이첩 하겠다고 보고를 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그때 30일 날 해병대 사령관하고 이종석 국방장관이 잘했어 하면서 결재한 거죠. 결재한 겁니다. 이게 30일이야. 그런데 갑자기 31일 날 대통령이 회의에서 막 분노했다는 거 아니에요. 야, 이런 걸로 해병대 사령관을 징계하면은, 처벌하면은 누가 일하겠어 하면서 막 분노했다는 거 아니야. 이게 31일이죠. 그 분노했다는 거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박정훈 대령에게 전달한 거죠. 야, VIP가 분노했대. 그런데 지금 김계환 사령관은 그 부인하고 있죠. 막 그런 말 한 적 없어. 그러고 있는 겁니다. 박정훈 대령은 아니다, 김계환 사령관이 그렇게 얘기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고, 김계환이 이렇게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진짜로 31일 날 원래 언론 브리핑이 예정돼 있었는데 그게 취소가 됐고 그리고 이날 이종석 장관은 우즈베키스탄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8월 2일 날 박정훈 대령이 그 수사 자료를요 경북 경찰서에 이첩을 해버려. 그것 때문에 박정훈이 항명이다 해가지고 지금 기소되고 재판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박정훈 대령은 뭐라고 했냐면, 김계환 사령관이, 해병대 사령관이 나한테 경찰에 이첩하지 말라고 지시한 적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시한 적 없다. 김계환은 지시했다라는 식으로 말하고 있는 거죠. 박정훈은 지시한 적 없다 해갖고 그 자료를 경찰에 이첩을 했는데, 재밌는 건 뭐냐? 같은 날 국방부 검찰단이, 여기서 군 검찰이라는 거는 국방부 검찰단을 말하는 거예요. 검찰단이 경북 길서소에 와가지고 그 자료를 다시 회수해 가요. 돌려주세요. 회수해 간다고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8월 2일 날 박정훈 대령은 그 수사 자료를 경찰에 이첩을 했고 다. 그럼 이미 넘어갔으면은 이거를 경찰에서 사실은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번 특검에서 중요한 거, 경북 경찰서에서 이 자료 넘긴 사람들이요, 이거 수사 받아야 되는 거야. 이걸 왜 줍니까? 군검찰이 왔다고 왜 줍니까?
이거 가져가려면요, 사실은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 같은 거 받아와야 되는 거거든. 근데 그거 없는데 군 검찰한테 그냥 내준 거죠. 이게 8월 2일 날. 이게 지금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핵심 내용은, 그럼 도대체 이렇게 언론 브리핑 못하게 하고 이 수사단이 경찰한테 이첩한 내용, 그 수사자료 다시 회수하게 하고, 그 안에서 인성금 빼버리고, 그거 누가 지시한 거냐? 누가 지시한 거냐?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까지는 상식적으로, 이종섭이 그 31일 날 우즈베키스탄 가기 전에 간 다음에 그 수사자료 회수할 때 당연히 국방부 장관이 지시 내린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이종섭이 뭘 말한 거냐? 나는 수사자료 회수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라고 오늘 기사가 나온 거예요. 나 그런 거 한 적 없어요. 황당한 거죠. 최근에 총선 끝나고 나서 이 최상병 사건 외압 관련해 가지고 핵심 키맨이 2명이 있습니다. 한 명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한 명은 이종섭 장관 아닙니까? 근데 김계환 사령관도 총선 다음 날 바로 그 군 내부 전산망에 되게 의미심장한 글을 올린 게 화제가 됐죠. 뭐라고 했냐? 11일 내부 전산망에, 총선 끝난 다음 날이죠. 조직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만 하는 사령관으로서 안타까움과 아쉬움, 말하지 못하는 고뇌만이 가득하다. 도대체 뭘 말하지 못하는 거야? 도대체. 이상해. 그리고 지금 총선 이후에 여러분 단순히 그 민주당이 의석수만 가져간 게 아니고 지금 최상병 특검을 다음 국회도 아니야. 이번 국회 때 통과시키겠다는 의지가 강하죠. 민주당이. 그리고 심지어 지금 당선자들 중에 최상병 특검 나 찬성할 거야. 심지어 현직 의원의 안철수는 난 찬성할 거야 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이번 국회 안에서 최상병 특검 요번에 패스트트랙 올라와갖고 이미 4월 3일인가 2일날 지금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이거 의결만 하면 되거든요. 본회의 열리면 통과될 수도 있다 이거죠. 그래갖고 지금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야. 이 당사자들은요. 진짜 특검 통과되면은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닌데? 그러니까 지금 막 난리가 난 건데, 김계한도 갑자기 내가 말 못할 게 있어, 말 못하고 있는 게 있어, 너무 답답해, 막 그러고 있고. 이종섭 어저께 그 2가지 기사가 나왔는데, 처음에는 어떤 기사가 나왔냐면 이종섭이 갑자기 자기 변호사 통해가지고 특검하는 거는 부적절하다, 지금 수사하고 있는데 공수처 수사 기다려라, 그러고 있어요. 지가 뭔데? 나 진짜 이거 웃겨 죽겠어. 이종섭의 그 변호 맡은 김재현 변호사가 뭐라고 하냐? 아니, 공수처 부르면 내가 조사 받겠다. 그런데 특검은 수사 결과가 미흡해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을 때 국회가 법률로서 재조사를 추진하는 제도다. 지금 아직 수사하고 있는데 특검을 왜 하냐? 막 따져. 웃겨 죽겠어. 아니, 너희가 못해 따져 이거를. 이거는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 그런데 자기가 지금 이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데, 피의자가 나 이거 싫어 하면 안 해? 네 멋대로 그렇게 안 해? 난 너무 어이가 없어요. 아니, 어떻게 이종섭 측에서 지들이 핵심 피의자인데, 피의자 새끼들이 특검 안 됩니다, 공수처 수사하세요, 이걸 어떻게 지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까? 황당하죠. 근데 이거 보고는 야, 정말 황당한 새끼들이네 했었는데, 오늘은 그거와 전혀 다른 뉘앙스의 기사가 나왔죠. 이게 오늘 대박이에요. 한겨레 단독. 특검법 임박하자 이종섭 수사 자료 회수 내 지시 아니다. 내가 지시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말했죠. 8월 2일 날 박정훈 대령이 수사한 내용을 경찰서에 입청을 했는데, 그거를 군 검찰단에서 다시 가갖고 돌려줘. 받아갔어요. 다시 뺏어갔어. 황당하잖아. 근데 그 지시를
국방부 장관이 내린 게 아니라는 거야. 국방부 검찰단인데. 그럼 도대체 그 지시를 누가 내린 거냐는 거죠. 감히. 누가 내렸냐는 거야. 그 지시 내릴 수 있는 거. 국방부 장관을 패싱한 거거든요. 국방부 장관을 패싱하고 이런 엄청난 지시를 내릴 수 있는 거는 국방부 장관보다 위에 있는 사람 아니면 불가능한 거 아니냐. 당연히 그렇게 추론이 되는 거죠. 기사 한번 볼까요? 최상병 그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인 사건 기록 회수와 관련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내 지시가 아니다라는 새로운 주장을 들고 나왔다.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 8월 2일 날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항명 수사에 착수하면서 경북경찰청으로부터 사건 기록을 회수했다. 그런데 이 회수를 이종섭 장관은 뭐라고 합니까? 그때 여러분 해외에 나가셨잖아요. 출장. 해외 돌아와서 그때 돌아와서 보고받았다. 그때서야 알았지 나는 8월 2일 날 몰랐다는 거예요. 잠깐 해외 체류 중이던 우즈베키스탄 8월 2일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은 사건 기록을 경찰에 이첩했고 국방부 검찰단은 몇 시간 뒤 가져갔는데 이 모든 과정은 장관이 몰랐다는 거죠. 보고도 안 했어, 장관한테. 아니, 장관한테 보고도 안 하고 어떻게 도대체 어떤 사람이 장관을 패싱하고 이런 지시를 내려가지고 이 예민한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을 합니까? 누가 도대체 사건 기록을 회수한 거냐고요. 이게 엄청난 거죠. 도대체 누가? 그럼 이종섭은 최대한 아니라는 거죠, 나는. 그럼 이종섭이 나는 아니라고 하면은 이 문제가 좀 더 명확히 보여요. 사실은 이거와 관련해 갖고는 이미 기사가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종섭이 껴있으니까 헛갈렸는데 이종섭이 빠지면 이거는 누가 이렇게 무리하게 지시했을까? 대통령실밖에 없는 거죠. 이미 작년 12월 달에 오연석 기자가 단독 보도를 했습니다. 뭐냐면 해병대 대통령 통화 24분 뒤에 이첩 사건 도로 회수했다. 굉장히 중요한 기사예요. 굉장히 중요한 기사. 이 기사를 보면은 좀 이 사건을 정리할 수가 있어. 시간대로 8월 2일 날 있었던 이 일정을 좀 정리할 수가 있어. 제가 이 기사를 근거로 해갖고 좀 시간대를 정리해 봤습니다. 어떻게 돼 있냐? 8월 2일 날 박정훈 해병대 그 수사단이 그 사건 내용을 11시 50분에 오전 경북경찰청에 이첩을 해요. 완료. 줬어. 끝난 거야, 이제 이걸로. 끝나야 돼. 그런데 1시간 1분 뒤에 국가안보실에 파견되어 있던 김아무개 대령이라고 있어요. 국가안보실. 그 대령이 해병대 사령관 비서실장한테 막 전화를 걸었는데 통화가 안 됐어요. 그리고 나서 1시 26분에 이 비서실장이 전화가 와 있으니까 다시 국가안보실에 있는 김대령에게 전화를 걸어갖고 통화를 해요. 통화 내용은 모르죠. 통화를 해. 그러고 난 다음에 유재훈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경북경찰서에 경찰청에 전화 걸어갖고 사건 기록 넘어간 거 있죠? 그거 받으러 갈게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이 해병대 사령관과 통화를 하고 그리고 7시 20분에 국방부 검찰단이 경북경찰청에 가갖고 사건 기록을 회수해 온다고요. 회수해 와. 여기서 보면요. 그러면 뭐냐? 여기서 보면은 지금 이 국방부 장관 빼버리고 이 사건 기록을 그냥 회수한 시작은 없습니까? 결국 국가안보실에 있는 이 김대령이 해병대 사령관에 전화해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안보실에서 해병대 사령관한테 직접 지금 연락해가지고 이거 사건 기록
회수해 가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국가안보실과 해병대 사령관이 직접 연결이 된 거죠. 원래는 국방부 장관이 해병대 사령관한테 얘기를 해야지. 근데 이게 얼마나 급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국방부 장관 패싱해버리고 어디서? 국가안보실에서 연락이 온 겁니다. 국가안보실에서. 그러면 이거를 누가 지시했을까? 국가안보실 실장이 누굽니까? 조태용 실장. 조태용 실장은 이런 지시를 내릴 만한 위치에 있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중에 조태용 실장과 임기훈 국방비서관이 8월 30일 날 이게 엄청 문제가 돼갖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을 하죠. 거기서 야당 의원들이 막 질문을 해요. 너 개입한 거야? 질문하니까 조태용 실장은 뭐라고 했냐면 나는 모르는 일이다. 나는 국방부로부터 이거 언제 이첩받았는지 보고도 받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조태용은 모르는 거야. 조태용 안보실장은 몰랐어. 그럼 누가 지시한 거지? 전화를 누가 했냐면 국가안보실 2차장이 했잖아요. 해병대 사령관하고 임종득. 그래서 임종득이 이거와 연관이 있는 거예요. 국가안보실에는 1차장, 2차장, 3차장이 있습니다. 1차장이 누굽니까? 그 유명한 김태효. 김태효가 그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임성근하고 이종섭하고 이명박 때 같이 근무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이 정권의 실세이기도 하고. 근데 1차장은요 하는 일이 뭐냐면 외교 문제, 국가안보실, 외교안보 쪽이 1차장이에요. 2차장은요 국방 문제예요. 국방 문제. 그러니까 임종득이 나선 거죠. 3차장은 경제 문제거든요. 근데 안보실 차장은요 직급이 차관급이에요. 차관급. 이 차관급들이 국방부 장관 패싱하고 지들 멋대로 그냥 해병대장관 전화 걸어갖고 야 이거 하지마. 그렇게 못하죠.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만약에 조태용 안보실장이 배후에 있어가지고 조태용 실장이 지시했다고 하면 이해할 수가 있어. 근데 조태용은 한 적이 없대잖아. 한 적이 없는데 조태용 밑에 있는 2차장이 사령관하고 통화해가지고 야 이거 그냥 가져갈게요 한 거 아닙니까? 2차장이 이 새끼는 차관이야. 차관급이라고요. 그러니까 임종득이 지가 단독으로 할 수 없는 거야. 김태호도 직급으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했습니까? 결국은 대통령밖에 없는 거예요. 대통령밖에. 그래서 이 사건 관련해가지고 임종득도 굉장히 중요한 피의자죠. 근데 임종득 요번에 어떻게 됐어요? 경북 영주시, 영양군, 봉화군, 울진군에서 요번에 단수홍송 받아가지고 국회의원 됐습니다. 국회의원. 골 때리는 일이죠. 이 새끼 요번에 국회의원 됐단 말이에요. 어디 갈까요? 상임위. 가겠죠. 국방위 갈 겁니다. 국방위 가갖고 국방위에서 이 문제에 엄청나게 파고들 텐데 이거 다 방어하려고 애쓰겠죠. 민주당은요 임종득을요 국방위에 오게 하면 안 돼요. 이거 지켜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서 임종득 국방위 오는 거 못하게 막아야죠. 이건 이해충돌이죠. 절대 안 되는 거야. 여기는 사실은 수사받아야 되는 핵심 피의자예요. 여기도. 근데 이런 식으로 막아주고 있는 거지. 임종득을요. 예전에 한겨레가 했던 기사 중에 이 오연서 기사가 최상병 사건 관련해가지고 기사를 계속 썼던 기자거든요. 근데 이 기자가 했던 말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어떤 말 하고 있냐? 도대체 왜 대통령실은 이 투스타 임성근이 뭐길래? 사실 이 사건은 간단한 사건이었어. 그냥 박정훈 대령이 임성근 이거 뭡니까? 아까 과실치사로 처벌해야 된다 했을 때 처벌하면 끝나는 건데 이 임성근을 구하려고 그 난리를 친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결국은 대통령이 직권남용까지 걸린 거예요. 지금이요. 이게 보통 문제 아니에요. 이게 지금. 그래서 그때 기사가 나온 거야. 도대체 왜? 임성근이 뭐길래? 그랬을 때 나왔던 의혹 중에 김태효와 이종섭과 임성근이 인연이 있다. 그래서 이거 혹시 김태효가 지금
수쓰고 있는 거 아니냐. 김태호가 비록 차관급이지만 안보실장 조태용하고 맞먹는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실세라는 거 아니에요 사실. 그래갖고 이 배우에 김태호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이 하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임성근 자체가 그 개인기가 좋다는 거지. 임성근 자체가. 임성근이 사촌동생이 지금 검사장이에요. 검사장이래요. 누군지 모르겠어. 임성근 사촌동생이 검사장이고 또 국회 국방위원들하고도 친분이 있다고 하는 거지. 그래서 임성근이 지금 딱 난리치고 있으면서 이렇게 문제를 만들고 있다고 하는 건데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 이 사건은 굉장히 큰 사건이다.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다라는 거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대통령실이 직접 개입하고 있다는 여러 가지 정황들이 나왔잖아요. 우선 아까 말씀드렸지만 8월 31일 날 윤석열 경로했다. 이게 핵심이죠. 경로했다. 경로했다는 거는 누가 말한 거냐면 그 박정훈 대령이 진술서에서 쓴 거죠. 진술서에 쓴 겁니다. 본인이 기사회견 하려는 거를 못하게 하고, 기사를 보면은 7월 31일 날 국방부에 유재훈 법무관이 전화해서 경찰한테 사건 내용 이첩하지 말라고, 혐의자와 혐의 내용 다 빼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럴 수 없다 해가지고 박 대령이 4시에 해병대 사령관 만난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해병대 사령관이 나도 국방부한테 연락받았어. 이거 어떻게 하지? 막 고민하니까 박정훈 대령이 이거 안 된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거다. 그러면서 도대체 국방부가 왜 이러는 거냐고 사령관한테 물으니까 사령관이 뭐라고 했냐. 오전 대통령실에서 VIP 주재 회의가 있었는데 그때 해병대 1사단 수사 결과 언급을 하자 대통령이 경로하면서 이게 뭐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이 김계환한테 전화 걸어갖고 이거 안 되겠는데 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김계환은 난 이런 말 한 적 없습니다.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계환이 어떻게 또 말이 바뀔지 그것도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요번에 MBC가 중요한 보도를 한 게 뭐냐. 사실은 지금 김계환은 나 VIP 이런 말 한 적 없어 이렇게 말했는데 실제로 MBC가 취재를 해보니까 공수처 수사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냐. 실제로 대통령이 이종섭한테 대통령실 그 일반 전화로 전화가 갔다는 거죠. 11시 57분에. 그리고 그 전화를 받고 이종섭이 김계환에게 전화 걸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야. 김계환은 나는 VIP 경로 말한 적 없어 라고 했지만 정황을 보니까 정말로 대통령실이 이종섭한테 전화를 걸었고 이종섭이 김계환에 전화를 걸었네? 이런 걸 보니까 진짜 대통령실이 뭔가 경로한 게 사실 아닌가? 그러면서 대통령실이 이종섭한테 지시하고 이종섭이 김계환 통해 갖고 이 수사 막은 거 아니야? 그런 정황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오늘 아주 재밌는 기사 하나 나왔죠. 박정훈 대령 측에서 요번 박정훈 대령은 지금 항명죄로 재판받고 있잖아요. 근데 요번에 재판하는데 그 증인으로 윤석열을 증인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했어요. 왜? 지금 이 외압 관련해 가지고 핵심이 그 시작이 윤석열의 경로라고 본인들은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해 가지고 증인 신문을 해야 된다 해갖고 지금 윤석열을 요번에 증인 신청했습니다. 당연히 안 오겠지. 안 오겠지만 지금 이렇게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종섭이 나는 지시하지 않았다 한 발언, 이 발언은 굉장히 중요한 발언이고 최상병 특검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우리가 좀 눈여겨볼 수 있다. 굉장히 재밌게 진행이 된다. 그런데 이게 만약 총선에 졌으면은 저것들이 똘똘 뭉쳐갖고 말이 안 나올 텐데 지금은 뭐 총선 패배한 다음에 더군다나 지금 저 정당이 막
막 4분 오열되고 있고 대통령실도 막 우왕좌왕되고 있고 하다 보니까 야,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무너질 것 같아요. 무너진다는 거는 차장님 특권 관련해가지고 여기저기서 증언 나올 수 있거든요. 증언들이 나올 수 있어요. 지금 김계한도 지금 갑자기 막 이상한 말 하고 있고 이종훈도 나 지시한 적 없어. 지금 발 빼고 있죠. 발 빼지 않으면 내가 지시한 게 돼버리면 이종훈이 직권남용으로 넘어가거든요. 다 발 빼고 있어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증언들이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 모른다. 윤석열은 차상명 특검으로 집도 당사자이고 김건희는 또 김건희 특검으로 당사자이기 때문에 아마 진짜 부부 특검이 기다리고 있다. 우리로서는 굉장히 재밌는 일들이 앞으로 많이 벌어질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이슈도 너무 재밌고 신나는 이슈였습니다. 차상명 특검 관련해가지고 또 굉장히 중요한 내용으로 나온 거죠. 이게 세 번째 이슈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세 번째 이슈 하는 사이에 우리 진실의 송곳님과 주베일님, 또 우리 월암님 오셨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이슈 하기 전에 광고 하나 할까요? 오늘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착함 보험 클리닉 010-7612-3303 전화하셔가지고 착함 보험 클리닉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착함 보험 클리닉은 보험회사 아니고 보험 컨설팅 회사입니다. 여러분 전화하시면 여러분 댁까지 찾아와서 온 가족의 보험 증서를 보고 뺄 거 빼고 넣을 거 넣고 그렇게 세팅해 드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착한 보험 클리닉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무리는 여러분들의 광고를 기다립니다. 광고 주실 분들은 사무리로 연락을 주셔가지고 여러분 광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부끄럽습니다. 감사합니다.